자, 1월 달, 3월 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좀 먼저 해보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부분이에요. 물론 이제 상황이 이제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다는 가정에 놓고 봤을 때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. 자, 1월 달에 먼저 우리가 0.25%로 일단 인상을 하자. 뭐 이 얘기는 작년부터 어떤 이제 파월 의장이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. 이제 그 친환경 유럽에 그때 이제 10월부터 어떤 원자재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이 돼서 이때 이제 파월 의장님이 이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그래서 자 이때는 어떤 심각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인플레가 오는 거는 맞는데 뭐 굳이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. 요거를 이제 뭐 아까 0.5는 이제 뭐 빅 스텝이고 자 베이비 스텝을 한번 밟아보자. 그렇게 해서 1월달에 일단 결정을 졌었고요. 근데 3월 달은 공교롭게도 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. 그러면서 0.5%를 일단 인상을 해놓고 보자. 그렇게 금리 인상폭이 일단 결정이 났었어요. 시기가 문제야. 시기가 이제 다르다는 얘기예요. 시기가 무슨 얘기냐? 자, 이 1월 달까지만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. 여기 오타가 있는데, 자, 1월 달에 2022년 6번에 일단 올리고 보자.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올리면 적합할 것 같다. 그래서 3월 달에 뭐 4월 달에 제가 나왔을 때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자, 근데 3월 달에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급변경이 됐어요. 그래서 자, 이 중립금리 1.9%까지 인상을 하자. 그러면서 자,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5회, 50 베이시스 포인트 1회. 일단 이렇게 변경이 됐죠. 그래서 횟수는 일단 뭐 똑같은데 결국에 이제 그 어떤 좀 더 세분화가 된 거죠.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는 5회,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1회 이렇게 좀 세분하게 됐다. 근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오판을 좀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장이 움직이고 있는데. 경기 침체를 예상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 과거처럼 팬데믹이나 뭐 그런 데처럼 이제 뭐 어떤 정책을 금방 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이제 오판을 좀 했던 게 아닌가. 나름대로 뭐 참 영리하시고 뭐 스마트하신 분인데 여기서 오판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안 좋은 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3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. 여기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. 이게 이제 1월달, 3월달 변했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5월달, 3월달하고 좀 비교를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겼죠. 그죠? 뭐 여러 가지 이슈들.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따져 보겠습니다. 그래서 자, 3월달까지는 연준 일부 의원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적절할 것 같다. 뭐 제임스 블러 뭐 등등 찰스 뭐 총재들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분들도 4월달이 되면서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다. 그러다가 이제 뭐 일부에서 5월달에 어떻게 됐습니까?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 50 베이시스 포인트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안 나왔어요. 그게 이제 고무적으로 발동을 해서 오늘까지 계속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는데. 이제 모두가 거의 만장일치로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가는 건 이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3월달로 달라지는 상황이고.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속된 말로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. 뭐냐면 자, 한 번에 금리를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. 뭐 다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일단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려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리는 거는 무리가 있다. 어떤 이유 때문에? 아래 같은 이유 때문에. 1차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, 지금도 계속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. 뭐 내일 또 PC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내일 PC 발표가 이거 예상치가 이제 전월보다 좀 높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, 그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참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, 이 어떤 파월 의장이나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중요한 지수들이 있죠. CPI, PPI, PC, 그죠? 그런 것들이 발표되는 날은 어떻게든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.
계속해서 이제 하락장으로 계속 그게 계속 연속이 이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어떻게 또 시장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중국 코로나 봉쇄, 공급망 차질 이게 어쩌면 심각한 이슈죠. 그죠?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 변이 감염 이게 좀 며칠 전에 또 그 미주 일보에 또 나왔더라고요. 지금 그 미국에서 한 10만 명의 또 코로나 환자가 또 재발이 돼서 뭐 코로나 브리핑을 다시 좀 재개하는 상황까지 놓였다. 그래서 이게 끝나질래도 끝나지 않는 이게 숙제가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금리를 한 번에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여기 FOMC 의사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지금 이제 FOMC 의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, 인플레를 2%까지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여기서는 4.3%. 이게 중물가잖아요, 중물가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2%대까지 낮출 수 있을까? 이거는 정말 좀 퀘션이에요. 저번 4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는 이상은 이거 2%대 절대 이거 갈 수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더불어 더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게 수치상에 나타나는 거예요. 2023년이 돼야 2.2%, 뭐 2024년도 2%인데 이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? 위에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. 이런 상황이 다 클리어가 됐다는 상황 하에서. 근데 지금 이게 클리어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. 그러면은 뭐 2023년, 2024년까지도 상당히 타격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이제 화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지금 곡물 특히 이제 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, 자 지금은 각 나라의 재고가 많이 지금 남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재고가 떨어지는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는가. 그래서 단순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금리 어떤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도 좀 바라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의사로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1월달, 3월달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.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파월 의장님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시장 경제를 바라보셨어요. 당연히 뭐 경제 수장으로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지는 게 맞는 거죠.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거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5월달에 딱 의사록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 완전히 이거 비상사태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가 또 그래요. 정점이라고 확신하기 힘들다. 그 정점이다 얘기해주면 좋은데 뭔가 항상 밑밥을 깔아놔요.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. 이게 이제 파월 의장님의 성격인 것 같아요. 되게 조심스러우시지 않으신가.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3월달하고 1월달하고 3월달하고 5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좀 해봐야죠. 결론적으로. 자,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. 자, 5월 FMC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. 인플레이션을 뭐 60번 가까이 이제 언급했다. 입이 닳도록. 이거는 뭡니까? 그만큼 사태가 무지하게 심각하다. 결론은 이건 어떤 명분을 가져가겠다는 거죠. 예측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겠다. 뭐 그런 얘기. 그럼 결과가 뭡니까? 경기 둔화는 기본적으로 오게 됐어요. 일단은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됐든 경기 침체는 단기적이 됐든 뭐 장기적이 됐든 무조건 그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. 경제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자신을 하는 거죠. 뭐 단기적으로 오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중립금리가 2.5%잖아요. 그죠? 근데 뭐 제임스 이제 총재 같은 경우는 뭐 3.5%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. 그럼 거기까지 만약 올려버린다.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? 이것도 제 퀘션이에요. 일단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뭐 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소하자. 단기적으로 감소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잡아주고 경기가 좋다 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의문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거는 결국에는 쉽지 않겠구나. 뭐냐? 일단은 6월, 7월까지 일단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린다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잖아요. 그죠? 뭐 아까 회양 마스터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서도 공감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엔 이제 시장의 선방향이 된 거고 자, 차후에 9월까지 살펴보겠다는 거죠.
그러면 10, 11, 12 세 번이 더 남았잖아요. 연준회의가 1년에 8번이니까. 그러면은 이제 6, 7, 8 그죠? 9월까지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서도 만약 내 금리를 올리고 저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요.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둔화 뭐 이 임금 인상이 또 올 수 있고 우리 또 뭐 가게나 그다음 기업 입장에서 일단 뭐 금리가 오른다는 건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됐는데도 그런 게 어떻게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난다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당연히 뭐 저래도 파월 의장이라면 일단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내용,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. 아,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구나. 결론적으로 내년은 둘째 치더라도 올 말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장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. 그렇게 요걸 보면서 분석을 해봤고요. 일단은 5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? 오늘 빼면은 이제 금요일, 월요일은 또 이제 휴장이고요.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. 내일 어떻게 보면 6월달에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죠? 오늘 뭐 아까 해양 마스터 말씀하시는 대로 5월달 지금 뭐 의사록은 서머리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잖아요. 페이지 수만 많았지.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요.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내일 일단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5월달 마지막 한 주도 결국은 이제 연속 하락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6월달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보는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짧게나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